LA 카운티 당국이 7월 4일을 카운티 내 완전한 경제 재개 목표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A 시내 식당들이 식당 앞 길거리와 보도, 주차장을 식당 패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LA 시 의회에 선보였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운티 주민들에게 석 달 동안 매달 $1,000의 렌트비 보조를 해줍니다. LA 카운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봉쇄령 해제 조치의 하나로 해변을 다시 열면서 인명구조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인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큼 다가서면서 언제 일반인들에게 보급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의 선두에 선 모더나는 일단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가능성을 제시해 희망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차원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이 약의 평판이 좋고 추가적 안전을 제공한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이번에는 채용계가 미국에서 품절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데이빌 류 LA시 의원이 LA시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부정부패 방지 법안과 LA시 내 건축 프로젝트 심의 절차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의 꼭두각시라며 맹비난한 데 이어 실질적 개선이 없으면 자금 지원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해외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 자국 기업을 불러들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문우신 재무장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장기적인 경제 침체 위험을 막기 위해 과감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을 이유로 미뤄졌던 뉴욕주의 민주당 대선 프라이머리 취소 결정에 대해 항소법원도 1심 재판부에 이어 당초 예정대로 오는 6월 23일 예비선거를 치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 바이오 기업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58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바이나우 플라이앤데이트, 5월 21일까지 한국행 항공권 최대 20% 할인 특가, 그리고 최대 3회 변경수수료 면제 혜택도 드리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A 시내 식당들이 식당 앞 길거리와 보도, 주차장을 식당 패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오늘 LA 시의회에 선보였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조 부스카에노 LA 시의원이 19일 LA 시내 비즈니스 업체들이 인접한 보도와 길거리, 주차장, 야외 공간을 식당 패디오 공간이나 엑서사이즈 클래스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선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LA 시내 식당이 기존의 투고와 딜리버리 서비스에서 실내 식사 서비스 재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식당이 보도와 길거리 등 야외 공간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조례안의 골자입니다.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가주 전역이 서서히 경제 재개에 들어간 가운데 LA시도 주어진 여건 안에서 스몰 비즈니스가 회생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해야 할 때라며 시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LA 시내 식당도 살리고 시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방편으로 대중을 위한 5개 공간을 활용하자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이 시행돼 LA 시내 식당이 보도와 차량 통행량이 적은 길거리에 테이블을 차려놓고 야외 패디오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식당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동시에 식당 영업에도 덜 지장을 받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식당은 투고와 딜리버리만 허용되고 여전히 다인인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롱비치 시의회도 야외 공간을 식당과 바의 패디오 공간으로 활용하는 조례안을 검토 중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157만 74명, 사망자는 9만 3,500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8만 3,606명, 사망자는 3,422명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183명이 추가돼 1,183명이 추가돼 총 3만 9,57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76명이 추가돼 총 1,913명입니다. LA 카운티 내 지역별 확진자 분포도에 따르면 한인타운에 217명, 행코팍에 73명, 팡라브라에 17명의 확진자가 집계됐습니다. 한인들이 밀집한 도시 중에는 글렌데일에 856명, 토렌스에 341명, 벌뱅크에 356명, 가디나에 209명, 베벌리힐스에 125명, 라미라다에 132명, 그리고 세리토스에서 9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연방당국이 중소업체들을 위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의 융자액 사용 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현 규정에 명시된 급여 지급에 사용해야 하는 75%의 탕감 기준을 낮추고 8주 내 사용해야 한다는 기간도 연장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중소업체들의 긴급 지원한 PPP 프로그램의 탕감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업체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융자액 사용 요건을 변경 중이며 수일 내 곧 개정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PPP의 현 규정은 융자를 받은 후 75%를 반드시 페이롤로 사용하고 렌트 혹은 모기지, 건강보험, 유틸리티 비용 등으로 8주 내 써야 전액 탕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식당과 미용실 등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영업 재개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8주 내 융자금 75%를 급여 지급에 사용해야 하는 탕감 기준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연방상원 중소기업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벤 카딘 상원 의원에 이어 공화당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탕감 조건 완화를 전폭 지지하고 나서 재무부의 개정안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구 스타 매직 존슨이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론을 받지 못한 소수의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1억 달러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유색인종과 여성이 사업주인 소수의 업주들이 PPP 수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점에 착안해 매직 존슨이 보다 많은 소수의 업체들이 긴급 대출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억 달러를 출연하기로 했으며 이 기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PPP 프로그램을 통해 소수의 비즈니스에 지원됩니다. LA 카운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봉쇄령 해제 조치의 하나로 해변을 다시 열면서 인명구조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굳게 닫혔던 해변의 빗장이 풀리자 주민들이 너도나도 바다로 뛰어들어 서핑과 수영을 즐겼고 이에 따라 물놀이 사고도 빠르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 인명구조대는 트위터를 통해 지난 15일에서 17일 물놀이 사고에 따른 인명구조 활동이 452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인명구조 활동과 비교하면 97% 늘어난 수치입니다. LA 카운티 인명구조대는 많은 사람이 서핑 등을 하기 위해 해변으로 몰려 나오고 있다며 안전수칙 준수를 방문객에게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전직 유명 프로레슬러 셰드 게스파드가 마리나델레이 해변에서 수영하다 실종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게스파드는 해안에서 50야드 떨어진 곳에서 10살 아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다 갑자기 밀려온 큰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사고 현장에서 구조됐지만 게스파드는 찾지 못했습니다. LA 경찰은 해안경비대, 인명구조대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운티 주민들에게 석 달 동안 매달 $1,000의 렌트비 보조를 해줍니다. 관련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코로나19 이머전시 렌탈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을 마련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적인 피해를 입은 카운티 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렌트비를 보조해 줍니다. 수혜 대상은 LA 카운티 1지구와 2지구, 4지구, 5지구 내에 카운티 직할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로 현재 정부로부터 렌트비 보조를 받지 않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또 현재 주거 유닛에 리스 계약이 있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수혜 소득 기준은 1인당 연소득 47,325달러 이하, 2인 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 54,075달러 이하, 3인 가족은 연소득 6825달러 이하, 4인 가족은 연소득 67,575달러 이하이면 됩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수혜 자격 주민들에게 최고 3개월 동안 렌트비를 보조해주며 매달 최고 $1,000의 렌트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비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접수받으며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211la.org를 참고하거나 전화 211로 문의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또다시 이민 수수료 인상에 나섭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이민 신청이 급감하면서 신청인들의 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연방이민서비스국으로서는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재정이 바닥나 연방의회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다음 달 10% 수수료 인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의회 지원 요청과 함께 수수료도 인상할 계획이어서 이민 희망자들에게 문턱이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영주권, 시민권 신청 급감으로 수수료 수입이 대폭 줄자 연방의회에 12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민 신청 수수료에 기반해 운영됩니다. 2020 회계년도 예산 48억 달러의 97%가 신청인 수수료로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계년도 수익이 61% 급감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의회의 지원 없이는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는 게 연방이민서비스국의 분석입니다. 이미 올해 초 신청 업무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한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내달에 10% 추가 인상을 계획 중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 이동 제한, 관공서 운영 중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업무량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주 한인사회 동포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총 10만 달러의 구호성금을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들을 위해 써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했습니다. 안수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7곳의 중대형 교회들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남가주 한인들을 도와주길 바란다며 LA 한인회에 거액의 성금을 전했습니다. 박은성 나성영락교회 담임 목사는 18일 LA 한인회를 방문해 한국 교회들이 전한 5만 달러와 나성영락교회에 자체 성금으로 모인 5만 달러를 추가해 총 1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구호성금에 참여한 교회는 서울영락교회,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주안교회, 창동염광교회, 새문안교회, 그리고 잠실교회입니다. 이들 교회는 최근 마무리된 LA 한인회의 서류 미비자 구호기금 과정을 보며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류 미비자를 돕는 LA 한인회의 모습을 보며 큰 감명을 받아 이번 계기로 또 다른 어려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고 지역사회의 선한 의지가 전달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은성 목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혜택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또 제 뉴스에 보니까 서류가 미비한 분들도 한 500불씩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다라는 소식도 듣긴 해서 참 반가웠는데 도와주는 사실은 너무 많이 부족하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교회가 특별히 그런 분들,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LA 동포들이 한국을 돕기 위해 성금을 보낸 적은 있으나 모국 동포들이 이렇게 LA 현지로 거액의 기금을 전달하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LA 한인회는 한국 교회로부터 받은 성금을 2차 서류 미비자 지원금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안수빈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앱,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한국TV 앱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오는 7월 4일까지 전면적으로 경제를 재개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로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 2달이 넘은 가운데 LA 카운티 당국은 19일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카운티 내 비즈니스들이 전면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목표 시점을 설정했습니다. 7월 4일까지 모든 소매점과 식당 그리고 쇼핑몰 등을 서서히 안전하게 운영 재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의 결정은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즈니스 업주와 근로자들을 위해 내린 조처입니다. LA 카운티가 가주 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카운티 정부에서는 주내 다른 지역보다 경제 재개를 하는데 더욱 조심스럽고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 국장입니다.
I think reopening is proven to be a lot harder than we may have envisioned. And as we are all making major adjustments to our businesses and our day-to-day lives that we thought we'd never need to make. 따라서 급하게 경제 재개를 했다가 바이러스 재확산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가준의 인구 밀집도가 낮은 카운티들의 경우 식당 내 서비스 혹은 실내 쇼핑몰 등의 운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두드러지게 높은 LA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아와 같은 대도시 지역의 운영 재개는 타 지역과 비교해 더디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지사는 지적한 바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당국은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의 증가 추세는 여전히 우려되지만 운영 재개에 한 발 가까워질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지난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감염자 1명당 3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를 일으켰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최근 들어서는 감염자 1명당 단 1명의 추가 확진자를 일으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안수빈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인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큼 다가서면서 언제 일반인에게 보급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에 선두에선 모더나는 일단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가능성을 제시해 희망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현재 백신 개발에 가장 속도를 내는 곳은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참가자 45명 전원에게 항체가 형성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8명에게서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도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And today's news was just a very first step, but it's a very encouraging one because to get 8 out of 8 people showing the kind of responses that you hope to see is a really good sign. 모더나는 조만간 600명을 대상으로 2상 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상 시험은 오는 7월 시작할 계획입니다. 모더나 측은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사용 가능한 백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actively ramping that up. Our anticipation is that it will be in the millions by the end of this year. It could be as high as 1 billion doses in 2021.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시한 백신 개발 일정표와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We've had tremendously good and positive information on therapeutics, on cures, and on vaccines. Yes, sir. From some of the most respected companies in the world, and researchers, and doctors, and labs, and that's coming in. 다른 연구소와 기업들도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모더나 외에도 미국과 중국, 독일 등의 연구소와 기업 7곳이 백신 후보에 대한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백신을 개발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스웨덴, 프랑스 제약회사들도 백신이 개발되면 곧바로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말라리아 치료제를 매일 복용하고 있다고 말해 여러 사람을 놀라게 했죠. 이게 검증이 안 된 약이라 그렇습니다. 또 오늘 또 이 약을 언급했는데 대통령이 검증 안 되고 경우에 따라 생명을 위협하는 약을 복용하는 데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하루 전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입니다. Hydroxychloroquine. When? Right now, yeah. A couple of weeks ago, started taking it. We're going after 대통령이 식품의약국에서 부작용을 경고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 말라리아 치료제를 매일 먹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10일 전쯤부터 복용한다고 했는데 자신을 보좌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날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복용을 시작했을 수 있다는 말인데 백악관은 그 때문이라고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 약이 대단한 평판이 있다고 또 언급했습니다. This is an individual decision to make, but it's had a great reputation. 백악관 코로나19 대응조정관 벅스 박사는 난감한 듯 말을 돌립니다. Do you have any concerns about President Trump using hydroxychloroquine? Isn't it great that it's not great for the vaccine? 펜스 부통령은 자신은 복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야당 지도자들은 대통령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언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출연하는 폭스뉴스조차 약 복용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살균제 인체주의 발언 때는 트럼프 대통령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번엔 그럴 뜻이 없어 보입니다.
며칠 전부터 말하려고 준비했다고 했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이드럭시클로로퀸 말라리아 치료제 찬양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약을 복용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는지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홍규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오늘 1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전 세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정부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정부는 예전보다 더 현명해져야 한다며 무엇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윗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주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 역할론을 강조한 것으로 실명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트윗 정치를 이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트럼프 대통령을 비교적 호평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산세는 감소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105명으로 전날 106명과 엇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주도 올버니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경제활동을 부분적으로 재가동합니다. 뉴욕주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7번째 지역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이번에는 체온계가 미국에서 품절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체온계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이미 수요가 많은 기기였습니다.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자 이를 걸러내기 위해 주문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일반 소비자들도 휴지나 손소독제와 함께 체온계를 사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급증세가 진정되고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대기업과 주정부 등이 구매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사무실과 가게, 사업장이 문을 열면서 직원들의 발열 상태를 매일 점검하기 위해 체온계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체온계 제조사들은 이 미 전역의 점포와 사무실이 다시 문을 열면서 수요가 공급을 앞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형 의료장비업체 힐롬의 부사장 하워드 카레시는 충분한 체온계를 생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주 새 미국 내 직원이 10만 명이 넘는 타이슨 푸드와 맥도날드, 메이시스 등은 영업을 재개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교대 근무를 들어가기 전 체온을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14,000개에 달하는 미국 내 매장에서 매일 직원들의 열을 점검하기에 충분한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를 주문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의료 장비 업체들은 이처럼 새로 유입된 고객들이 이미 과부하가 걸려있던 글로벌 체온계 공급망에 추가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CNN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양대 사령탑인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문우신 재무장관이 상원 청문회에 나와 장기적인 경제 침체 위험을 막기 위해 과감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조기 경제 정상화를 옹호하는 발언도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하는 지적에 문우신 재무장관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상원 청문회에 나란히 등장한 문우신 재무장관과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두 사람 모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회복 불가능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포함해 시기를 놓치지 말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I wanted to call out a risk there, which was the risk of longer-term damage to the economy. And that's what I was doing, and I said we may need to do more, and Congress may as well. 파월 의장은 그러나 최근 민주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앞으로는 돈을 더 풀지 말고 대신 셧다운 상태의 경제를 정상화시켜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문우신 재무장관은 경제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섣불리 정상화를 시도하다 건강이 더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Well, how many workers should give their lives to increase our GDP by 0.5%? That you're pushing people back into the workplace. No workers should give their lives to do that, Mr. Senator, and I think your characterization is unfair. 오늘 청문회에선 미 경제의 양대 사령탑인 재무장관과 연준 의장 모두 바이러스도 차단하고 경제도 살리는 묘수를 제시하진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이대로 가면 미국 경제가 영구히 회복될 수 없다고 강조해 시동을 건 정상화 조치들을 더 가속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이어서 로컬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LA 한인타운 내 마켓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어제 타운 벌몬길에 시온마켓 LA 벌몬트점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버몬트와 제임스 M 우드에 신축된 쇼핑센터 1층에 시온마켓 버몬트점이 18일 새로 오픈했습니다. 지난 8월 문을 닫은 지 9개월 만에 재개점했습니다. 매장 크기는 35,000 스퀘어피트, 지하 창고까지 합하면 42,000 스퀘어피트 규모입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 재개점하면서 코로나19 위생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시온마켓 버몬트점에서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매장에 입장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과 캐셔 사이에 분비물이 튀지 않도록 계산대에 스니지 가드를 설치했습니다. 기존 매장에 비해 진열대 간의 간격을 넓혀 마켓을 찾은 고객들 간의 거리두기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고객끼리 마주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장 바닥에 한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놨습니다. 건물의 3층과 4층을 시온마켓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 공간이 넓은 편입니다. 시온마켓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픈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로 기존 매장들의 생필품 물량 확보를 위해 일정이 2달 정도 늦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시온마켓 버몬트점 오픈으로 한인타운은 마켓의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H마트와 갤러리아 마켓, 가주마켓, 한국마켓, 시온마켓, 한남체인 등이 웨스턴길과 버몬트길, 올림픽 블루버드 등 한인타운 내 대동맥을 따라 입점해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 마켓 간의 멀티 매장 운영으로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동부에 본부를 둔 대형마켓 체인 H마트는 타운 중심인 유가와 웨스턴의 마당몰, 웨스턴의 코리아타운 플라자몰에서 각각 매장을 운영하는 데다 현재 유가와 마리포사에 위치한 시티몰 내 매장 내부 준비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오픈을 앞두고 있어 LA 한인타운에서만 3개 매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시온마켓은 이번 버몬트점 개점에 이어 팔가와 옥스포드 코너의 옛 아시마켓 자리에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의 타운 내 2번째 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갤러리아 마켓은 올림픽과 버몬트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운 내 한인마켓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마켓들은 고객 확보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환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안수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형제복지원 등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과거사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피해에 대한 배상 관련 조항을 빼면서 통과가 가능하게 됐는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의 후폭풍이 이어지던 지난해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과거사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야당은 날치기 처리라고 비판하면서 회의 참석을 거부했고 여당은 전형적인 발목 잡기라고 맞섰습니다. 강행 처리된 데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자유가출당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자유불참당입니다. 이런. 애타게 법안 통과를 바라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국회 안까지 들어와 고공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과거사법 앞에 놓였던 암초는 육선 중진인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고 협치가 중요하다는 오늘 여기서 다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압수하고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를 이뤄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본안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꼬여있던 실타래는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해 배상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위령사업을 실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면서 풀렸습니다. 재정 부담 탓입니다. 대신 이번엔 진실규명 쪽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난 2010년 해산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등은 물론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있었던 사건들 모두 가능합니다. 과거사위는 피해자와 유족 등으로부터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신청을 받아 최대 4년간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청문회도 열 수 있습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막판 걸림돌은 없습니다. 최악으로 꼽히는 20대 국회가 과거사법 처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지만 제주 4.3 특별법 같은 아픈 과거를 규명하기 위한 다른 법안들은
21대 국회의 숙제로 넘겨졌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이 당 지도부에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강한 조사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안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경매자금 출처 논란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내놓은 이 해명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경매로 사기 위해서 그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불과 하루도 안 돼 뒤집혔습니다. 아파트를 판 시점이 경매로 집을 산 뒤라는 게 드러나자 적금을 깨고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비슷한 논란은 딸의 유학자금 의혹 때도 있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남편의 간첩 조작 사건 배상금으로 유학비를 냈다고 밝혔지만 배상금이 좀 충분히 가족 모두에게 나왔어요. 엄마 아빠의 삶 때문에 네 삶을 제대로 꿈을 도움을 받지 못했던 너의 것이다 라고 내어놓았고요. 2018년 받은 배상금으로 2016년 미국으로 간 딸의 유학비를 어떻게 냈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다시금 2016년엔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해명에 의혹이 계속 불어나는 가운데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걱정과 생각을 당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 차원의 강한 조사와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 지도부가 책임을 갖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또 다른 목소리도 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 확인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당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당장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과반 찬성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 동의 없는 국정조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여름이 다가오면서 야외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생각한다면 밀폐된 실내보다 탁 트인 야외 공간이 더 안전합니다. 그러나 바깥이라고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습니다. 손 씻기와 6피트 거리 두기는 야외에서도 지켜야 하는 기본 수칙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야외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려면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물놀이입니다. 풀장의 물이나 바닷물 등이 감염을 매개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렇다 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물놀이 때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조심해야 하는 건 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바이러스 학자 엔젤라 라스무센 교수는 물놀이 때 가장 위험한 건 밀집한 사람들이라며 탈의실과 해변 등에서 반드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달리기입니다. 걷거나 자전거를 탈 때에도 마스크를 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대개 조깅과 자전거를 즐기는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경우가 많은 탓입니다. 세 번째, 나들이입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려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돗자리나 그늘막을 칠 때 다른 팀과 6피트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합니다. 음식과 음료, 식기 등은 개인마다 따로 써야 합니다. 야외 카페테리아에서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거나 달릴 때 잠깐씩 2m 안쪽, 즉 6피트 안쪽에서 타인과 맞닥뜨리는 것은 크게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이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원이나 해변 등은 오랜 시간 같은 지점에 머무는 장소이기 때문에 안전거리 유지에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390.51포인트, 1.59% 하락한 24,206.8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0.97포인트, 1.05% 내린 2,922.9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49.72포인트, 0.54%
0.4% 하락한 9,185.1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상원 증언,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 등을 주시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이날 장중 내내 소폭 하락과 상승을 오가며 혼조세를 보였지만 오후장에서 해당 보도가 나온 이후 빠르게 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오늘 전 업종이 내렸습니다. 에너지가 특히 2.89% 하락했고 금융주는 2.52%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선물 만기일을 맞은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나흘째 올랐습니다. 한 달 전 5월물 만기와 맞물려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로 추락했다가 폭등하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는 되풀이되지 않은 셈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1% 상승한 32.50달러의 만기 거래를 마쳤습니다.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가량 상승한 31.9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원유 시장의 수급 개선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CNBC는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원유 수요가 일정 부분 회복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유국들의 감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원유 저장 탱크가 가득 차는 탱크톱 우려가 다소 가라앉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 ICA 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는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럴당 0.34% 내린 34.69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7% 상승한 1745.6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 GM이 이른바 100만 마일 배터리를 개발 중입니다. 1회 충전으로 100만 마일, 약 160만 킬로미터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로 최근 미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이르면 연내 중국 시장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그 파크스 GM 부사장은 이날 온라인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100만 마일까지 지속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거의 다 왔다고 밝혔습니다. 부사장은 GM의 복수의 팀들이 작업하고 있다면서 배터리 개발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구글의 최고 경영자 순다루 피차이가 올해 연말까지 직원의 약 60%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사무실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말까지도 대다수 직원은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피차이 CEO는 정보기술 매체 더 버지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연말쯤이면 사무실이 정원의 20에서 30% 정도 채워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여전히 우리 직원의 60%를 일주일에 한 번은 사무실에 오게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하기 위해서 순환근무제 형태로 직원들이 출근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피차이 CEO는 직원의 10에서 15% 정도를 출근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특정 장비나 제품을 다루기 위해 사무실에 나올 필요가 있는 직원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5월 19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아져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날보다 7, 8도가량 더 높아지면서 80도를 약간 웃돌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 당분간 목요일부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58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78도, 밤 최저 58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5도, 54도, 해안 지역 내일 낮 최고 68도, 밤 최저 56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56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9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앱,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한국TV 앱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